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9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녹화를 평소보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22일, 23일, 요렇게 22일, 23일 요렇게 이틀 동안은 제가 좀 집을 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2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컴퓨터로 녹화 요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일정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 없었죠? 그죠?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세계 증시의 상승세 자체는 뭐 계속되고 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전일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아시아 증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겁니다. 이 오늘 조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막 하락으로서의 엄청난 전환을 의미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다 제 영상 오래 보셨으면은 그런 것들은 쉽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떤 하락으로서의 전환 신호가 나오려면 큰 거 한 방이 뭔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찔끔찔끔 빠져서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추가로 한참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찔끔 빠져봐야 지금보다 눌림시 매수가 맞습니다. 특히 강한 선진국 증시들 같은 경우 뭐 일본이니 뭐 중국이니 뭐 아니면 뭐 유럽이니 미국이니 이런 대다수 나라들은 지금은 저렇게 찔끔 빠지면 눌림시 매수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눌림시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뭐 조정이 나왔다가 조정이 끝난다 다시 매수세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하여튼 눌림시 매수가 정확한 뭐 지금은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소외가 또 계속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소외되는 친구는 뭔가 약하니까 소외가 되겠죠, 그죠? 약한 친구는 뭐 약하다고 봐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이제 보니까 약하게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코스피 선물이 5일선 붕괴시켰고 코스닥도 뭐 잘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일단은 봐주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한국 증시만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소외가 될 거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세계 증시 낙관적인데 분명히 한국 증시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게 포지션을 일단 계속해서 더 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봐가면서 일단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당장 코스피나 코스닥 하방을 당장 막 청산해야 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게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증시는 날이 갈수록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선물인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시작부터 뜬금없이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겁니다. 뭐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지가 뭐 강한 매수세가 등장한들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들 그래봐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뜬금없이 좀 센 매도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 보시면 이제 어제는 굉장히 큰 갭 상승했지만 오늘은 또 갭 하락 또 그리고 오늘 긍정적인 세계 증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개파락한 거를 또 개불도 메우지도 않았어요. 나름 좀 센 매도세가 좀 등장한 거고 다시 한번 5일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지금 일봉인데 지난 3거래일 사이에 두 번 연속으로 이게 두 번을 붕괴를 시킨 거니까 좀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목요일 아침에 발표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좀 제한적인 해석은 필요하겠죠.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더 빠질 생각이 있긴 있어 보인다. 근데 중요한 자리 어디다? 370.75가 붕괴가 돼야 근데 의미 있게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박스권 내에서 아래쪽으로 일단 조금 더 빠질 생각은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 답답한 구간 내에서 조금씩 아래로 단기적으로 좀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어쨌든 어떤 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뭐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거치는 과정은 이 상승 추세 중에 이제 쌍고점을 확인하는 과정 중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코스피는 지금 여기서 370점 얼마가 붕괴되면서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쌍고점 테스트가 마무리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미래가 좀 안 좋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는 좋지만 어쨌든 세계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한국 증시만 와장창 지 혼자 빠질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는 있긴 있어요. 코스피 자체만 보면 그런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세계 증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질까는 약간 좀 의심이 되긴 됩니다만은 분명히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일단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풋옵션까지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풋옵션이라든가 아직 옵션은 이건 이제 풋옵션인데, 풋옵션은 보시다시피 한 3, 4거래일간 어딘가에서 버티면서 약한 지지력이라고 하기보단 조금 센,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제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저항이 어딜까요? 뭐 대략적으로 5일선, 뭐 혹은 뭐 이런 자리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봉이 쭈르시 서 있지 않습니까? 양봉. 이 자리는 어떤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런 매물대가 이런 매물대가 극복이 돼야, 지금 매물대 넘어야 될 때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요 구간이 지금 어떤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물대의 하단과 매물대의 상단을 둘 다 저항으로 끼고 있는 겁니다. 매물대 하단을 돌파 한착하면 매물대 상단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목표치가 열리는 거고, 매물대 상단마저 여기까지 돌파 한착을 해버리면은 요렇게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것이겠죠. 하여튼 아직까지 더 이상 죽지 않겠다, 지지력은 보였지만 어딘가를 돌파 한착하는 그런 뚫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힘은 풋옵션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계 증시가 낙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낙관적인데 풋옵션이 저런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막 그렇게 막 크게 폭락 위험이다, 그렇게까지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5일선 안착 뭐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한국 증시가 좀 불안하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저기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이제 제가 선을 안 긋고 그냥 말로만 하고 가서 좀 넘어갔는데, 이 중요한 고점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그 추세선을 지금 딱 터치하고 나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달러를 이제 뭐 그만 들고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추세선에 터치했을 때 이 순간이죠. 65원 가까이에서 65원, 1365원 부근에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짝 비중을 줄여줘도 뭐 나쁘지는 않은 뭐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달러 비중을 축소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65원쯤에서 한번 털어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제 생각엔 어쨌든 뭐 조금은 더 들고 봐도, 조금은 더 달러 들고 가봐도 되지 않겠나 싶긴 해요. 여전히 세계 증시 낙관적이고, 그래서 이 어떤 위험자산 선호 이런 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짐작이 좀 되긴 되는데, 일단 근데 분명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 또 돌파 한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지금 환율이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당장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의미 있는 신호도 없으니까 일단 한번 들고 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석적인 대응은 이런 추세선 상단에 닿았을 때 여기 65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조금 정석적인 대응이었을 수는 있다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분들은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원화 강세 아래쪽으로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극복된 게 아니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게 맞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아무튼 분명히 위쪽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 것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요한 추세선을 지금 뭐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혹은 뭐 네 번째, 뭐 두 번, 혹은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사실 이렇게 터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원화 강세가 나타날 거였으면은 제 생각에 이런 선에 터치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이 선에 가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달러를 막 팔아치워서 아래쪽으로 막 더 하락의 기울기가 급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렇게 빠지다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요렇게 아래쪽으로 빠질 것 같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추세선에 터치를 굳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딱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매수세,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힘도 어느 정도 좀 있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조금 더 들고 가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쯤 했으면 요렇게 올라오던 이 상승은 분명히 끝난 건 맞습니다. 그죠? 다시 하락이 시작된 건 맞는데, 또 다시 여기서 또 좁은 구간 안에서 또 다시 위쪽으로 1,400원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진 저도 일단 아리까리한데,
분명히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를 뭐 지금 굳이 당장 팔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다. 다만 이제 정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추세선에 한번 터치했으면은 비중 축소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긴 합니다. 보편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환율 이야기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잘 빠지고 있어서 뭐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오늘 변동성이 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막 추가로 막 급락 폭락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일선이 그 5일선이 천천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추가로 좀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하방 들고 가시는 분들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수는 안 되죠. 양봉 있나요? 상승 아니니까 매수할 수는 없고 매도 포지션은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뭐 주식들은 뭐 답답하니까 뭐 굳이 이런 거 살펴볼 거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다른 나라 해외 증시들 조금만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중국 증시부터 좀 보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맞아요. 레벨업이 요즘 약간 좀 답답한 모습이 나긴 납니다. 최근 몇 거래일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이 레벨업을 했잖아요. 레벨업을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한 척하면서 레벨업을 했으면 이런 자리는 안 깨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깼다 또 다시 들어오고 있다. 좀 찜찜하죠. 네. 근데 이런 음봉 하나를 보고 중국 증시 약하다. 이걸 아래쪽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최소한 이런 자리 혹은 전저점 이런 자리가 붕괴돼야 좀 이제 의미 있게 빠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뭐 구리 가격도 아직까지 의미 있는 고점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5일선조차 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강한 모습. 이런 건 일단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긴 합니다. 조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런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뭐 이쪽 부근이 역사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뭐 중국 증시가 이쪽 어딘가가 야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이쯤 됐으면 좀 이제 그만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은 하는데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죠. 근거는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간씩 뭐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이렇게 구리 가격도 조정이 나타나고 중국 증시에서 조정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건 아니죠. 분명히요. 일본 증시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이거 강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 5일선 분명히 위에 있겠죠. 이것도요. 이 뭐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 혹은 뭐 오늘 장중 뭐 갭상승 출발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쪽 부분이 그래도 조금 좀 저항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빠진다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상승이 둔화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는구나. 여기에 뭐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서 알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오늘 뭐 환율들은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이라 갖고 조금씩 이제 뭐 위안화 강세,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강세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굉장히 혼란한 그런 어떤 특별한 방향성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답답한 구간 안에서 큰 방향성을 논하고 있는데 큰 방향성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쪽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걸 일단 의미하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일단 굉장히 세계 증시가 뭐 낙관적이고 분위기 워낙 좋기 때문에 당장 막 위안화가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도 없긴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어쨌든 또 연준 사람들의 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나 또 여전한 인플레 오히려 또 경제가 너무 좋다 뭐 어떤 뭐 그런 점들의 또 영향으로 해서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달러가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또 그렇다고 위안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혹은 뭐 각종 아시아국 통화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계속 강세로 내려올 만한 또 그런 것도 좀 근거가 좀 없긴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지금 제한적,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제한적. 그래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지금 일단은 방향성만 엄청나게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분명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말고 채권이나 외환시장은 그래도 경제지표라든가 연준 사람들의 립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가잖아요. 얘네들은 좀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야 이거 낙관적이긴 낙관적인데 주식시장만큼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이요. 그래서 얘네들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 좀 뭐 그래서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아침에 표현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엔화도 뭐 그렇죠. 엔화도 지금 어딘가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이렇게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하여튼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그 엔화도 그래요.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그 새로운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강하게 가려고 해도 이것도 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긴 필요할 거예요. 뭐 물론 요즘에 저기 일본 뭐 10년물 금리가 일본 30년물 금리가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그저 엔화 강세 요인으로서 또 작용을 좀 할 수 있긴 있을 텐데 요즘 일본 긴축 뭐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 좀 언론에서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일단 위쪽이 좀 제한됐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뭐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근데 아무튼 이게 주식 시장이 지금 이제 사실 주식 시장이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동생인데 지금 동생이 워낙 어떤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그죠?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마 외환 시장이나 저기 채권 시장에도 이 어이없게 그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워낙 시장이 낙관적이라 가지고 보시다시피 원화 강세가 N1 환율이에요.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엔화 매수하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엔화 매수하고 일본 여행 가고 이러기에 너무 좋은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고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라는 게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면은 한 번, 두 번 정도 터치하고 반등 이렇게 올라가고 추세 전환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여기 이 자리인데 매력적인 가격대면은 매수의 기회를 잘 안 줘야 돼요. 그죠? 매력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확 사서 더 이상 그 가격에서 거래가 안 될 테니까. 근데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무려 세 번이나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꼴랑 나오는 게 반등 찔끔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단 그 엔화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한 번, 두 번까지는 뭐 엔화를 매수한다. 이런 플레이가, 이런 대응이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재차 내려왔어요. 한 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거는 엔화를 매수하는 게 이거는 좀 그죠? 이건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자리 한 번 처음 내려왔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맞다고요. 그죠? 근데 한 번까지, 두 번까지도 뭐 많이 봐줘 두 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내려왔다. 세 번째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이 뭐 이런 걸 보면 낙관적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엔화, 뭐 일본 여행 가실 분들 하여튼 조금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서 매력적으로 변하면 이제 저기 700원대를 이제 잘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있고 지지선들이 있어서 갈 길은 먼데 잘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는 맞는데 여기서 근데 더 매력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엔화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자리입니다. 무작정 야 엔화가 싸다 지금 사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다 봤고요. 뭐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유럽 증시 아마 뭐 상승 출발하겠죠. 아마 오늘도요. 네, 오늘 뭐 약간 혼조하게 출발을 할 모양이네요. 뭐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 이런 거 없으니까 하여튼 혼조하게 그냥 출발을 할 모양입니다. 유럽 증시도 아마 상승하겠죠. 유럽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선진국이다 보니까 얘도 계속해서 일단 강하게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지금 더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여기 어떤 돌파한착한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아득히 지금 그 선을 뛰어넘어서 지금 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 증시의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네, 뭐 얼추 다 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아마 오늘도 강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아침이라 그런 기대감이 아마 녹아날 겁니다. 증시 가격에요. 대신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강한 거는 이제 미국 증시의 주식 시장에 좀 제한되는 거고, 이 금리와 이 10년 선물이죠, 이거는요.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 뭐 요런 쪽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유로화인데, 어쨌든 이런 환율이나 채권 시장은 약간 낙관론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물음표를 좀 띄워놓고 우리가 좀 냉철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거꾸로 또 어떤 청개구리 아이디어가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좀 이제 금리는 좀 답답한 구간 안에 들어왔고, 10년 선물 기준으로 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들어왔고, 이건 유로화인데 뒤집어 놓으면 달러화가 되겠죠. 뒤집으면 뭐 사실상 달러 인덱스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에 걸려갖고 좀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죠? 주식 시장은 매우 낙관적이다. 근데 금리와 환율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거꾸로도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핸드폰으로 좀 녹화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